자, 드디어 마지막 장인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수업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교류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어떤 서로의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국민의 문화만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각 국가 간의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의 교류, 즉 말해서 그런 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화가 서로에게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보다시피 축제에 관해서도 보았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는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다시피 실제 축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일탈이 일어난다든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축제가 시작되지는 않았죠, 그지? 그래서 인간은 원시 시대에 모든 것을 자연에게 맡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이나 자연의 섭리만이 인간이 자기 종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대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그 자연이 주는 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그런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축제는 굉장히 의식이 신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세속적인 어떤 의식이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축제가 종교나 신화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현대에 있어서 축제는 주로 세속적이거나 또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 보면 경사스러운 축하하는 일이나 혹은 제사 드리는 그것의 합성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축하를 하면서 벌리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나 잔치 등이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대중이 참여를 하는 축제로 현대에 와서는 그게 이루어져. 물론 원시시대나 고대에도 축제에 대중이 참여하였지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대중이 아니었고 제사장이라든지 그 왕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부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축제의 주체가 되었죠.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축제는 축제의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축제가 되어서 현대에 와서는 대중을 위한 대중에 의해서만 축제로서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원래는 제사 지내는 의례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인간이 가지는 유희적 그런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제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축제는 첫째, 놀이성,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야. 인간은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므로 축제 속성의 한 부분이 놀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성이야. 공간이 없으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지? 그래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장소에 어떤 활동이나 상징성이 있어야 돼. 뭐 화해탈은 안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해탈 축제는 안동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사회 문화적 성격을 포함해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그 장소에 알맞는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장소성에 굉장히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동성인데 축제의 공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봤겠지만은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날 일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일체감이 형성돼서 그래서 더 즐거워지는 거죠. 혼자서 만약 토마토를 던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훨씬 더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축제로서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그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일탈이 보장되는 거야. 평소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토마토를 보통 사람에게 던진다면 폭력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토마토를 던지면 폭력성이야. 그런데 토마토 축제 내에서는 토마토를 던지는 것이 허용이 되죠. 일탈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탈이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시간 안에서 그 공간 내에서만 그 일탈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벗어나면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만 그 일탈성이 허용되는 것이기. 그래서 축제는 일탈성이 허용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축제는 신성시되고 있는 것보다 신성시되고 있거나 제사로서의 의례적인 측면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의 놀이성이나 일탈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요. 축제를 하게 되면 미디어에 노출되죠, 그지? 그래서 관광 이미지 형성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경제적 수입의 증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관광지 매력도가 향상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축제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일탈을 즐기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서 축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그 고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민들 상호 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야. 지역 주민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고유 문화를 유지시킨다는 자긍심을 발생시키면서 주민들끼리 어떤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자원을 보존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유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또 개성시킴으로써 자기 문화를 역사적 자원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축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또 역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치? 첫째는 환경적 측면이야. 즉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축제는 기필코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이런 쓰레기와 같은 대란이 일어나고 또 축제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축제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또 혹은 환경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이 있어요. 그 축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본이 축제가 성공할수록 거대 자본이 계속 더 많이 유입이 되죠. 거대 자본이 유입된다는 것은 축제가 이루어지거나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거대 자본으로 쏠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가 처음에는 지역인들의 어떤 그런 자발적 참여 혹은 지역민들의 어떤 소소한 그 동질성 이런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축제가 성공하고 커짐으로써 거대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축제의 열매를 지역인들이나 지역에서 그걸 받아가기 쉽지 않은 경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보면 축제가 아니어도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을 이루었지만 실제 제주도민이 받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굉장히 적어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자립도가 최꼴찌에 포함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관광의 어떤 그런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만 그 열매를 거대 자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축제도 마찬가지로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인데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발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축제에 준비가 소홀했다든지 바가지 요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축제 본연의 어떤 그런 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경제적 논리에만 휘둘리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그런 부정적 파급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제 사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그 분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마토 축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만 참가비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단 하루 동안의 그 축제 때문에 그 많은 그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관광 부수적인 재원들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루로서 정말 많이 알려진 축제이긴 하지만 그 단 하루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토마토 축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단 하나의 어떤 그 본성에만 충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뷰놀 지방의 토마토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 토마토를 수입해야만 되고 뷰놀 지방의 주민들은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그 뒷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지? 자, 뷰놀 지방의 토마토 축제가 성공 요인을 보면 붉은 토마토 축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않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그냥 똑같이 같이 토마토를 1시간 동안 던지는 걸로 너무나 그 접근이 쉬운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뷰놀지방에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자, 보령 머드 축제를 한번 볼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령에 오고 있어요. 7월 21일에서 30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문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보령 머드 축제에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 요인을 보면 스페인과 보령 머드 축제는 명확한 체험 요소가 있어.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토마토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보령은 머드라는 확실한 체험 요소가 있는 거죠. 또 이 두 가지 축제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요. 사실 뷰놀 같은 경우는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기 어려운 토마토 축제야. 왜? 단 하루만 하기 때문에. 그 단 하루가 어떤 경제적인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지? 단 하루만 하죠. 그래서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단 하루에 1시간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치? 그다음 머드 축제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스페인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던지고 난 다른 때는 광장에서 발렌시아 음식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숙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노숙에서 오는 즐거움도 또 있겠죠. 그지? 또 머드 축제에서는 머드 분수, 머드탕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그 성공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토버 페스트를 볼게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데 왼쪽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천막 같은 곳이 있죠. 그지? 그래서 셉템버에 시작해서 옥토버에 끝나요. 그렇지만 옥토버 페스트죠.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주간 동안 이루어지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알콜 음료도 제공되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맥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알콜 음료가 제공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시설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독일의 메넨시에 있는 맥주 회사에서 옥토버 페스트만을 위한 한정판 맥주를 팔아요.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독일 맥주를 경험하고 또 각 지방의 맥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정판 맥주를 마셔보는 데에도 많은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옥토버 페스트는 1516년에 그 빌헬림 4세가 맥주의 품질을 지키는 법령을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맥주 제조 시에 원료 사용을 3가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 맥주는 독일 맥주의 어떤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옥토버 페스트가 친환경적 축제로 발전을 해서 일회용 용기나 포크를 사용을 금지하 또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병을 받으면 반드시 보증금을 줘서 사용한 병을 다시 유통하게 하는 그런 친환경적 축제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구에 치맥 페스티벌이 있어요. 대구가 어때요? 엄청나게 더워요. 이 사진은 옥토버 페스트 사진인데 대구광역시에는 평균 방문객이 많죠. 그지? 대구는 덥다고 소문난 곳이잖아. 그래서 그 가장 더울 때 이열치열의 어떤 그런 의미로 치맥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성공했는가? 치킨과 맥주 평소에도 먹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치킨 브랜드가
대구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호식이 뭐 또 그다음에 호식이 치킨 말고 또 뭐가 있죠? BBQ와 쌍벽을 이루는 교촌치킨 이런 것들이 대구에 본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출발한 치킨 브랜드죠, 그지? 그래서 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다는 점에서 맥주와 치킨을 결합을 해서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또 대구는 덥다는 걸로 뭐 데프리카라고도 하고 많은 지역에 대구 덥다 이러면 대구를 연상시키죠, 그지? 그래서 폭염의 도시라는 것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맥주 한 잔의 시원함과 더운 날씨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실제로 치맥 페스티벌 가보신 분 있죠? 진짜 더워요. 여러분들은 그 더위를 만끽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맥주를 먹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번 가면 두 번째 가기 싫어져. 차라리 그냥 시원한 실내에서 맥주랑 치킨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더위를 즐기면서 젊음이라는 어떤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 더위를 극복하는 그런 일탈 행위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또 있죠, 그지? 나도 젊었을 때는 쨍하고 더운 여름 좋아했었어요. 완전 그 쨍하고 더운 여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더운 것도 싫고 추운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미 그 신체적으로 어떤 그걸 극복하기 힘드는 신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젊음이라는 강점이 있잖아. 젊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거야. 더울 때 더 덥게 추울 때 더 춥게 이렇게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아마 그런 젊음의 어떤 기운을 일탈성을 마케팅 기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치맥 페스티벌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